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있고요. 예, 수업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큰 강의실이 없어서 저녁 시간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B133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19시부터 2시간. 그리고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운 데까지. 테스팅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A4 용지 한 장을 치팅 시트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기를 는 사용하지 않고 계산 과정에 필요한 게 있으면 스탠다드 노멀의 CDF인 N을 이용해서 모든 걸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두 개로 써서 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오늘 테스팅에서 지난 시간에 테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설명을 했고요. 원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 샘플 테스트하고 페어드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 샘플 테스트부터 생각을 해보죠. 네, 상황은 이래요. 파퓰레이션 두 개의 파퓰레이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뭐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뮤1하고 뮤2가 같다는 걸 티피컬하게 생각을 해보죠. 널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얼터네이티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좀 티피컬하지 않은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뮤1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티피컬한 케이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population 1은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population 2는 일본 사람인데 성인들의 성인 남자라고 정확하게 좀 더 얘기를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키 차이가 있으니까 성인 남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할게요. 20대 성인 남자의 키를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널은 둘 다 평균이 같다는 거고요. 얼터네이티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뮤1 빼기 뮤2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면 x1 hat, x2 hat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그러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요거를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G로 에스티메이션, G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할 텐데 그때는 좀 포뮬러가 복잡을 합니다. 근데 심플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뭐 시그마 1, 시그마 2 모른다고 그러면 플러깅을 하겠죠. 여기 S1 스퀘어 집어넣을 거고 여기 S2 스퀘어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로우 오브 라지 넘버를 이용을 해서 시그마 1을 S1으로 대체하고 시그마 2를 S2로 대체하는 거가 맥센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심플한 케이스는 정규 분포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샘플링 상황이 좀 피키해지면 요 어프록시메이션이 워킹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좀 더 상황에 맞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피키하게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핸들링 할 텐데 아주 가장 나이스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n이 충분히 크고 뭐 IID고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제로로 갈 거예요. 제로로 세팅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규 분포로 이렇게 될 거고요. 95% 컨피던스 레벨 95%, 다시 얘기하면 시그니펀스 레벨 5%, 알파가 5%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여기 2.5, 2.5씩 자르면 여기가 1.96 마이너스 1.96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여기 어딘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H0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통계하는 사람들은 통계 쪽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얼터네이티브를 서포트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H0를 리젝트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H0를 선택한다고 그러지 않고 H0를 리젝트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아서 H0를 리젝트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말이 조금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좀 말을 좀 꼬여서 얘기를 하는데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H0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H0를 선택을 하는데 뭐라고 좀 꼬아서 얘기를 하면 H0를 리젝트 하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면 H1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떨어져도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터네이티브가 다르다고 할 때예요. 근데 이번에는 얼터네이티브가 뮤1이 뮤2보다 크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게 true라고 그러면 x1 빼기 x2가 typically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에 떨어져야 alternative가 make sense예요. 그러니까 이게 5%를 이쪽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96이 아니에요. 1.96은 저게 2.5%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 계산을 했더니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H0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이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요 H1 혹은 alternative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alternative가 뮤1이 작다라는 케이스라고 그러면 얼터네이티브 상황이 맞다고 그러면 이게 작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은 이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5%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아까 투 사이드 테스트일 때는 마이너스 1.96인데 지금 원 사이드 테스트 할 적에 여기 마이너스 1.696보다 좀 더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 이쪽으로 떨어져야 이때가 얼터네이티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H0를 선택. 그래서 얼터네이티브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크리티컬 리전, 요 크리티컬 리전이 양쪽에 분포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 분포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분포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분포하면 2.5%씩 매스를 어사인 하고요. 한쪽에만 크리티컬 리전이 있으면 5%를 한쪽에다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나이스한 케이스를 핸들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고 IID 가정이 make sense 하고 시그마 스퀘어 대신에 S 스퀘어로 플러깅 하는 게 make sense 하고 그런 나이스한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핸들링을 했는데 교과서를 보면 이 경우에 나이스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하지 않은 케이스들은 오케이. G 테스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T 테스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맨 앞에다 써놓은 거 있는데 그게 제일 오케이. 그래서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오케이. 요거부터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웰치스 T 테스트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해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뮤1하고 뮤2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가 보는 스태티스틱은 이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요거예요. 예? 근데 요번에는 G를 사용하지 못하고 T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예요.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T 분포를 그러니까 센트럴 리미트 세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T 분포를 사용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파퓰레이션이 노멀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거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 분포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좀 메시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이제 G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T 분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뭘 가정을 해야 되냐면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분포가 복잡해질 뿐이지 프로시저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웰치스 T고요. 그 다음에 웰치스 T가 아닌 경우를 여기 써놨는데, 오케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냐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리스트릭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웰치스티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파퓰레이션이 정규 분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설명할 거는 웰치스티가 아니고 그냥 여기 T라고 썼는데 요거는 그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뭘 하냐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샘플 파퓰레이션 1에서 시그마 S1 이걸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했고요. 파퓰레이션 2에서는 S2 스퀘어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S1 스퀘어나 S2 스퀘어나 동일한 놈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바인을 해서 좀 더 좋은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n1-1 s1 스퀘어 이게 기본적으로 sum xi xbar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n2 s2 스퀘어 이게 first population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second population에서 estimation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n1 n2 마이너스 2 이걸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이유는 그래야 언바이어스니스가 개런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걸 SP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풀링의 약자예요. 두 개를 섞었다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모아가지고 두 개를 풀링을 해서
좀 더 좋은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해서 common variance를 estimate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SP라고 썼는데 SP 스퀘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N1 마이너스 1 S1 스퀘어 플러스 N2 1 마이너스 1 S2 스퀘어 그 다음에 요거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데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S1하고 S2예요. 그러면 똑같은 놈을 S1으로 에스티메이트하고 S2로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거든요. 똑같은 놈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풀링을 해서 좀 더 좋은 에스티메이트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1 대신에 SP 스퀘어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 대신에 SP 스퀘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SP가 밖으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기 저가 이게 챗GPT랑 얘기하면서 코드를 아니 그 강의 노트를 작성을 했는데 아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심플해서 이게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S1하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는 거는 굉장히 익셉셔널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교과서에만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웰치스-티 테스트가 더 이거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점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주 난삽하게 써 있어요. 코드 짤 때는 문제가 없어요. 코드 한 번만 짜주면은 되는데 시험 볼 때 문제가 있죠. 치팅 시트에 있어야겠죠. 어딘가. 예, 써먹기가 거시기 해요. 아우, 이거 계산기 있어야 계산할 텐데. 우리 계산기 안 쓰기로 했죠. 오 마이 갓. 어떻게 계산하려나? 갑자기 시험 문제 내기가 걱정스러워지는데. 계산기 쓰도록 할까요? 계산기? 아, 계산기, 이 캘큘레이터는 쓰지 않나? 캘큘레이터 있지 않나요?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하는 계산기 딴 과목에서 쓰지 않아요? 애플워치가 아니 핸드폰 말고 예? 예,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어요? 인터넷 안 되는 공학용 계산기. 인터넷 되면 안 되고. 우리 계산기는 씁시다. 공학용 계산기 있죠? 오케이. 계산기 씁시다. 계산기. 그러니까 저거 보니 이거 보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돼. 계산기는 되는 걸. 웰치스 티 테스트 보니까 이거
냈다가는 이거 27.4 이거 계산하려면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손으로 계산 못해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t-테스트 두 가지 종류 설명했어요. 투샘플 테스트라는 t-테스트라는 거하고 웰치스 t-테스트라는 걸 설명했는데 웰치스 t-테스트가 더 프랙티컬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샘플 t-테스트 투샘플 t-테스트는 디그리 그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는 상황 하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투 샘플 t 테스트보다는 웰치 t 테스트가 더 make sense 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는 샘플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population 1, population 2가 있고요. 프로포션에 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하고 일본 했으니까 계속 한국하고 일본 하면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자 프로포션하고 일본에서 아이폰 사용자 프로포션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으냐? 다르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 population 1이 있고요. 여기 population 2가 있고 그래서 P1하고 P2가 같으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P1이 P2보다 크냐? 그러면 P1 빼기 P2가 우리의 관심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건 P1 햇, P2 햇 이걸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요거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P1 햇 마이너스 P2 햇 빼기 P1 빼기 P2 오버 P1 P2 P1 N1 N2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요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 정규 분포로 티피컬리 근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같다고 P1하고 P2가 같다고 그러면 풀링하는 게 맥센스한데 P1하고 P2가 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거든요. 근데 에스티메이션은 P액 가지고 할 텐데 풀링 하는 게 맥센스 한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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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풀링 했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P1하고 P1하고 P2가 같다는 상황에서는 이게 없을 거고요. 이게 베리언스 텀이거든요. 그죠? 근데 두 개가 같은 놈이에요. 널 하에서. 그러면 폴링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더 맥센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풀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풀링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n1 플러스 n2 나누 뭐로 하냐면 x1 플러스 x2 가장 내추럴한 풀링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바뀌는 거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인 프로시저예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거기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테스팅도 할 수 있고. 만, 위트니, 유테스트니,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는 우리가 시간이 차고 넘치면 나중에 커버를 할 겁니다. 요거는 우리 커버하지 않을 거예요. 원 샘플 그래서 여기 alternative to one sample처럼 우리가 심플한 케이스 이렇게 핸들링 했는데 심플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프로시저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여기 맨 휘트니, 유테스트니, 윌콕스 랭크섬 테스트니는 저가 나중에 시간이 차고 넘치면 그때 해볼게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투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라메타가 뭐냐? 그걸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 그 다음에 그 에스티메이트 한 놈의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한번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하거나 테스팅하는 거는 기계적인 프로시저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네? 네? 다시요? 네. 풀링을 하는 이유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프로포션에서 우리가 풀링을 썼죠. 지금 여기서 풀링을 썼거든요. 그 풀링을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널이 P1하고 P2가 같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P1하고 P2가 같으니까 베리언스가 같죠. 그래서 풀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웰치스 T 테스트하고 투 샘플 T 테스트하고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냐 다르냐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 다룬 거는 투 샘플 T 테스트라고 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심플하게 주어지는 케이스고요. 그 경우에는 가정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베리언스가 같을 개연성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센스 하겠죠. 그러면 풀링을 하지 않고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주 복잡한 포뮬러가 있었죠. 그게 웰치스티고요. 그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웰치스티를 사용하는 거고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는 걸 우리가 개런티가 된다 그러면 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그마 1은 우리가 S1으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고 시그마 2는 우리가 S2로 에스티메이트 할 텐데 이게 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놈을 두 개의 다른 종류
S로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짬뽕해서 이 두 개를 짬뽕해서 SP를 만들어내면 그게 더 좋은 에스티메이터일 거라는 거예요. 예, 좋다는 거는 여기서 좋다는 거는 지금 S1하고 S1 스퀘어, S2 스퀘어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래서 SP 스퀘어도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야. 그런데 S1, S2보다 SP가 좋다는 거는 베리언스가 작다는 거예요. 평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각각 S1, S2로 에스티메이트를 할 텐데 만약에 이 두 놈이 같다고 그러면 요 S1하고 S2를 적절히 믹스업 해가지고 만들어낸 SP가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S1 스퀘어가 시그마 1 스퀘어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S1 스퀘어의 평균이 시그마 1 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S2 스퀘어의 평균이 시그마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같다는 거예요. SP 스퀘어도 같아요. 이 경우에. 그러면 S1 스퀘어, S2 스퀘어보다 SP 스퀘어가 뭐가 좋으냐? 베리언스가 작다는 거예요. 베리언스가 작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총쏘기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걸 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대충 평균 타겟에 맞죠? 예, 타겟에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평균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예요. 하지만 베리언스가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평균은 맞췄지만은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액큐러시가 있는 거예요. 베리언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S1 스퀘어, S2 스퀘어, SP 스퀘어 둘 다 있지만 이게 다 베리언스 익스펙테이션은 시그마 스퀘어예요. 하지만 베리언스가 SP 스퀘어가 더 적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풀링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널 같은 경우에 P1하고 P2가 같다고 가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 할 때 풀링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10분 남았네요.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볼게요. 페어드 샘플은 마치 투 샘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데이터가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써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써 있는데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의 릴레이션이 있어요. 어떤 티피컬하게 어떤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블러드 프레셔하고 저녁 때 블러드 프레셔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면 BMI 지수, 다이어트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후하고의 BMI 지수라든가.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투 샘플 프로블럼 같거든요. 근데 이게 투 샘플이 아니에요. 페어드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서 여기 뺀 거.
D1, D2 해서 DN이라고 그럴게요. 요거에 관심이.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before, after 해서 BMI 지수를 재서 그 디퍼런스를 가지고 디퍼런스의 평균이 제로다. 그러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워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디퍼런스가 크다. 는 게 개런티가 되면 오케이. 여기가 D가 BMI after BMI before라고 하겠죠. 그러면 널이 뮤 D라고 쓸게요. 널이 제로고요. 얼터네이티브는 뭐라고 가정을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터네이티브는 뭐가 돼야 돼요? 오케이, 1번. 뮤디가 제로가 아니다. 2번. 뮤디가 파지티브다. 3번. 뮤디가 네가티브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오케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 오케이. 자, 2번은 뭘 얘기하냐면, 얼터네이티브와 true라고 그러면 뭐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successfully 돌아갔고요. 그랬더니 BMI 지수가 올라갔어요. make sense 하지 않죠? 이렇게 광고하다가 문 닫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을 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워킹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BMI 지수가 내려가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뮤 D가 네가티브가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료라고 그래 보죠. 어떤 나무에 주는 나무인지 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물에 비료를 줘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트라고 그럴까요? 하이트. 그러니까 그 비료를 안 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예, 예, 봅시다. 그래서 여기 paired sample t-테스트가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이거 non-parametric 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차고 넘치면 할게요. 그래서 difference를 보고요. 예, difference에 요걸 보는 겁니다. n이 작을 경우에는 t distribution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 샘플 테스트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원 샘플 테스트인데 원 샘플을 뽑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그젬플을 좀 봅시다. 오케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일본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뭐였더라? 육상왕인가? 그게 신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었더니 달리기를 잘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러닝 슈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드라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어떤 러닝 슈즈 메이커가 새로운 러닝 슈즈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거를 좋다고 홍보를 하려면 그거를 아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하고 신었을 때하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서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키하고 다른 거하고 한다고 그러죠. 나이키 신고 한 번 뛰고 그 다음에 딴 거 신고 한 번 뛰고 그러면 되나요? 나이키 신고 한 번 뛰면은 힘이 쪽 빠져서 그 다음에 잘 못 뛸 텐데. 예, 최대한도로 비슷한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신발을 바꿔치기 해서 테스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신발만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뀐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실험을 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같은 날 동시에 실험을 한다고 해서 이제 나이키 신고 한번 뛰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딴 신발 신고 뛰면은 두 번째 잘 못 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잘 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나이키 신고 워밍업을 해서 이제 컨디션이 좋아져서 두 번째 더 잘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실험을 할 적에 신발만 바뀌고 나머지는 최대한도로 동일한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그걸 디퍼런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어요?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원 샘플 테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데이터가 두 개의 숫자의 디퍼런스로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얼핏 보면 투 샘플 테스트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주의하면 돼요. 예,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